단어는 우리말로 다르게 풀면 뭐죠? 가지고 있다죠. 그럼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단어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뭐예요? have 또는 get. 그러면 그걸로 풀어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소유하다가 뭐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 라이팅을 늦게 시작해버리면 자기 인지 능력, 언어 인지 능력, 우리말의 인지 능력과 또한 다른 언어, 듣고 말하기의 능력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라이팅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파벳 A, B, C, D가 아니라 단문이라도 읽고 그걸 이해하고 아 이게 읽은 글이 뭐다라고 이해가 됐으면 라이팅을 그때부터 함께 시작하셔야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차근차근 다른 기능과 함께 균형 있게 쓰기의 능력이 발달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그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글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때부터 쓰라는 거는 뭐지? 이거는요. 이제 1학년 남자아이가 쓴 거예요. 1학년 남자아이가 어머니하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하고 이제 엄마랑 같이 한 건데 이제 단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볼 때 이제 library 나오고 또 이렇게 뒤에 잠깐 보면 restaurant가 나오는 거 봐서는 장소에 대한 거를 아마 배운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자, 보세요. 어머니가 붙여주셨어요. 자, library 그림 오려서 붙여주셨고, 자, 그 다음에는 find books라는 거 이렇게 하나 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그림을 그렸네요. 자, 글을 읽어서 이 라이팅을 하기 전에는 여기에 이런 정도의 리딩을 하신 거예요. 아이가 리딩을 같이 하고 나서 자, 라이브러리 보고 아이가 Where do you go? I go to library. 자기가 쓴 거예요. 자, 어딘가 약간 문법적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아이는 이거 쓴 거예요. I go to library. 자, Why do you go to the library? 아이들은요, 도서관에 가요. 라고 얘기를 하죠. 도서관에, 근데 왜 가지? 도서관에 왜 가요? 책을 빌리러 갈 수도 있고, 책을 보러 갈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라이팅을 할 때, 자, where do you go? I go to the library. Why do you go to the library? 그럼 아이가 그거를 일단 말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To read books. 그러면, 쓸 때 I go to the library to find books. 여기서는 find books라고 했어요. 아마 가서 읽는 read를 주로 하는 아이. 거기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그 자리에서 읽는 아이들은 아마 여기 단어가 read였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주로 가서 책을 빌려오는 거죠. 근데 빌려오다라는 말을 잘 모르니까 이제 자기는 찾다라는 책을 찾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find라고 연서 썼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덧붙였어요. 자, 그럼 그 library 도서관에 가면 누굴 볼 수 있지? Who can you meet in the library? 그랬더니 I can meet librarian there 라고 쓴 거예요. 자, 이쪽을 볼까요? 여기는 I go to, 이 녀석이 쓴 걸 그대로 읽어줄게요. I go to restaurant to eat dinner. 여기 쿡이 있네요. I can meet cook there. 아주 단문이지만 그것을 읽고 이해할 때 바로 아이가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라이팅을 하는데 보시면 단순하게 문장을 쓴 게 아니에요. 이 문장 끝나고 서로 의미가 연결되지 않는 문장을 쓴 게 아니라 보시면 세 문장이 이건 이제 한 문장이지만 세 가지가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도서관에 가고 책 빌리러 가고 이거는 이제 하나를 묶은 거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누굴 만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생각을 펼쳐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생각도 스스로 안 될까? 좀 쓸 때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아. 이제 여기 나오신 이 투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투부정사죠. 투부정사를 아이들이 이해한다는 거는 굉장히 설명으로서는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라이팅, 투부정사도 좀 쓰게 하고 싶고 또 해부 PP도 좀 현재 완료 쓰게 하고 싶고 이러려면 아이가 그 언어는 읽었을 때는 이해해요. 쭉 전체 문장을 해서 이해는 하는데 그것이 라이팅에 녹아나려면 그 언어를 진짜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없이 그 언어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라이팅은 아이들이 읽기만 읽어서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게 되면 곧장 라이팅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자기가 글을 써봄으로써 특히 초등학교 이후로 올라가면 스스로 글을 써봄으로써 무슨 뜻인지가 더 명백해지고 다음에 돌아가서 글을 읽을 때 더 훨씬 더 이해를 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라이팅을 생각하실 때는 아이들이 읽고 듣는 능력이 10이라고 쳤을 때 10이죠. 그러면 말하고 쓰는 능력은 얼마 정도 가지면 좋을까요? 듣고 읽는 능력이 10이에요. 그러면 5만 가져도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영어는 듣고 말하는 능력, 듣고 읽는 능력이 10이면 왜 한 적어도 못해도 8까지를 요구하는 거죠. 그 정도는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말로도 3학년 되는 아이가 듣고 이해하고 읽는 능력에 비해서 말하고 쓰는 능력은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영어도 같겠죠. 근데 영어는 더 그렇겠죠. 듣고 읽은 게 더 적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 좀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때 시작을 하면 더 좋은지를 또 이거 갖고 또 한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라이팅은요 굉장히 시각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 스타일을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있죠. 시각적인 아이가 있고, 시각적인 학습 스타일을 가진 아이가 있고, 청각적인 학습 스타일을 가진 아이가 있고, 감각적인 학습 스타일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시각적인 학습 스타일을 가진 아이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든지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눈으로 봐야 아하라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청각적인 아이들은 설명만 이해 가능한 설명만 잘해주면 그게 뭔지 알겠어 이렇게 나오죠. 감각적인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만지고 느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감각적인 성향이 뛰어난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죠. 어디 가면 되게 많이 듣는 소리가 산만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 산만한 게 아니라 굉장히 활동적이고 뭔가를 배우는데 온몸을 사용하는 뜻이에요. 근데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지각 능력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소리내서 말한 것. Where do you go? I go to a library. 누군가가 선생님이 엄마가 I go to a library. 책을 읽을 때 he goes to a library 했던 거를 writing은 바로 다시 자기가 쓰게 되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처럼 I go to library 했어요. 이 녀석은 library를 알아서 썼을까요? 이거 어려운 단어인데 그죠? 애들이 library 하면 L-I-B-R-A-R-Y 이렇게 외우는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를 알아서 처음에 썼을까요? 아니죠. 여기 있죠? 여기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 했어요? 단순히 카피한 거예요. 그래서 라이팅을 할 때 별로 어렵지 않았죠. 이거 전혀 없었으면 정말 라이브러리 어떻게 써? 그럼 L-I-B-R 이렇게 불러줘야 되죠? 자, 근데 이 녀석은 이걸 보고 이걸 쓴 거예요. 이 아이는. 자, I go to a library. 자기는 이렇게 썼어요. 근데 나중에 자, 우리가 얘기할 때 I go to a library. 그러면 쓴 거랑 뭐가 다르지? 그럼 소리에 어가 빠졌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를 자기가 다시 채워넣는 거지. 내가 이게 틀렸구나. 자기가 눈으로 확인을 함으로 자기가 다시 말할 때 지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미스테이크를 줄여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라이팅이 어떤 면으로 활용될 수 있냐면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이 녀석은 어느 정도 영어를 우리 아이가 알고 있을까 할 때 라이팅을 보면 아이들이 써내는 문장들이 있죠. 리딩이나 리스닝 이건 잘 되는데 라이팅 하니까 또 이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네. 문법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라고 가늠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 아이는 이 정도까지의 언어가 녹아 넣을 만큼 입력이 덜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문형을 쓰고 싶기를 원하시면 이런 것들이 있는 문장을 더 많이 읽히고 더 이해시키고 하는 활동을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가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시지각 능력을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에게나 또 지도하시는 부모나 또는 선생님에게 매우 중요한 활동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넓게 보면은 언어의 한 부분인데 아이들이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사실 자기가 말하고 있을 때 자기가 내가 말하고 쓰고 하는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모르죠. 그런 상태를 에러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I go to library 어를 붙여야 되는데 관사가 붙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런 상태는 에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서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서 그게 있어야 돼. 지각을 하죠. 그러나 실수는 해요. 그 단계가 미스테이크예요. 언어는 애초에 아무것도 내가 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모르는 것에서 시작해서 맞아 이거 잘못된 거야.
근데도 자꾸 나오죠. 우리도 얘기할 때 보면은 자꾸 알면서도 뭔가 자꾸 틀리는 것처럼 이런 미스테이크 상태가 지속돼요. 근데 라이팅은 이런 미스테이크 상태를 줄여주는 활동으로 굉장히 좋죠. 아, 그래.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여기다가 손만 딱 갖다 대면 더 빠졌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라이팅 활동을 함으로써 미스테이크를 줄여나가는 활동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다시 역으로 자기가 말을 할 때 또 하나의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라이팅을 할 때 단계가 있겠죠. 갑자기 영어를 배운 지 1년 됐다고 그래서 라이팅을 하지도 않았는데 쫙 이렇게 라이팅을 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라이팅을 그래도 좀 쫙 이렇게 몇 패러그래프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을 때 처음 시작은 알파벳 쓰기죠. 알파벳도 못 쓰면 라이팅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아까 보여준 이 녀석의 경우는 알파벳을 할 수 있었던 아이들, 알파벳을 쓰고 단어라도 쓸 수 있었던 아이인 거죠. 자, 알파벳 쓰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단어 쓰기를 해요. 단어 쓰기를 하는데 단어를 그럼 엄마가 불러주는 거. 자, 엄마가 부른 단어 잘 써봐. cat 이렇게 쓰게 하는 것보다는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활동이에요.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통 알파벳 쓰고 단어를 쓸 때는 그러니까 취학 전 아이들이 많이 하는 활동이죠. 자, 이때는 이 책을 통해서 동화책을 통해서 그 알파벳을 익히고 또 단어를 익히고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이 책은 리틀 클라우드예요. 에릭 칼시의 리틀 클라우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써본 건데요. 단어만 쓰게 하는 거죠. 아직은 이제 겨우 알파벳 썼고 단어 정도 쓸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제 시도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다 어머님이 Little cloud changed into rabbit. 그럼 얘는 rabbit 하나 솜으로 열심히 붙여놓고 rabbit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Little cloud changed into hat. hat을 나름대로 붙이고 또 hat을 쓴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뭘 한 거냐면 단어만 쓰는 거죠. 이거를 changing word 기법이라고 해요. 앞에 문장은 똑같고 책을 통해서 이미 이해한 내용이고 또 여기는 붙여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읽으면서 자기가 자기 내용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아이가 다 쓰고 나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단순하게 한 문장을 쓴 게 아니고 생각을 펼쳐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런 활동이 바로 이제 단어 쓰기 활동에서 주로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자, 그거는 나눠드린 핸드아웃에도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적합한 활동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가 보이시죠? 그림에 개 한 마리랑 고양이 한 마리가 보이죠? 되게 다정해 보이는, 개하고 고양이는 주로 저런 포즈를 잘 안 취하는데 되게 다정해 보이는 그런 그림이에요. 사진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밑에 글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괄호가 있어요. 그럼 괄호 안에 아이가 글을 써 넣으라는 거죠. 자, 그럼 언뜻 보기에 자, 이거는 단어만 쓰게 되어 있는 글이에요. 전체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My pets라는 주제를 주면 쫙 저렇게 써주는 것이 목표나 처음부터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 가는 거죠. 근데 아까 유아가 했던 이제 이런 리틀 클라우드하고는 방식이 좀 달라요. 자,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What do you see in the picture? Yes. As you see, there are animals. One is a cat and the other is a dog. They are pets. 사실 지금 제가 쓴 문형도 1, 2, 3형식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많이 쓰면 굉장히 근사하게 영어를 만들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영어를 자극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We have got two family, 띵띵띵, a cat and a 띵띵띵. 자, 그러면 그림을 보고 아이는 첫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 여기 들어갈 게 나오겠죠. We have got two family, 뭐가 들어갈까요? Pets 또는 뭐, 요 pet는 바로 제목이 my pets가 있으니까 pet의 의미만 이해했다면 pet은 뭐, 초등학교 정도 아이라면 쓰는데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animals